몸에 좋으라고 먹는 건데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홍삼, 오메가3, 칼슘, 비타민, 유산균. 시니어 세대에서 가장 많이 드시는 건강기능식품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드시고 있는 처방약에 따라서 이 건강기능식품들이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반대로 약을 너무 강하게 만들거나 간에 부담을 주거나 할 수 있습니다. 약도 아닌데 설마 문제가 되겠어?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흔히 드시는 건강기능식품 5가지를 처방약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오류 없이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건강검진 같이 보기입니다. 구독 안 하신 분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이 정보를 몰라서 실제로 생기는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심장 스텐트 시술 후 와파린을 드시는 어르신이 홍삼을 매일 챙겨 드셨습니다. 홍삼의 성분이 와파린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어서 혈전 예방이 제대로 안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의사는 홍삼을 드신다는 걸 몰랐습니다. 환자가 말을 안 했으니까요. 두 번째, 갑상선 기능 저하로 갑상선약을 매일 아침 드시는 분이 칼슘제를 아침에 함께 드셨습니다. 칼슘이 갑상선약의 흡수를 방해해서 갑상선 수치가 계속 불안정했는데 원인을 찾는 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세 번째, 항생제를 처방받은 분이 항생제와 유산균을 함께 드셨습니다. 유산균은 좋은 균인데 항생제가 유산균까지 함께 없애버립니다. 유산균을 드실 거라면 항생제와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이 3가지 상황 오늘 영상 한 편으로 해결해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닙니다. 그런데 약이 아니라고 해서 처방약과 아무 영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에는 생리활성 성분이 들어있어서 복용 중인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병용할 때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2026년 업무계획에서도 이 부분의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시니어 세대에서 가장 많이 드시는 건강기능식품 5가지를 중심으로 어떤 처방약을 드실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이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개인마다 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을 시작하실 때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먼저 알려드리세요. 건강기능식품 중 가장 많이 드시는 것이 홍삼입니다. 면역력, 피로회복,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그런데 홍삼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처럼 혈액이 굳는 것을 막는 항응고제항 혈소판제를 드시는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삼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혈액응고를 방해하는 작용을 할 수 있어서 항응고제와 함께 드시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식약처도 항응고제 복용자는 홍삼 섭취 전 전문가 상담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당뇨약을 드시는 분입니다. 홍삼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 치료제와 함께 드시면 혈당이 과도하게 떨어져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혈당 변동이 큰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입니다. 홍삼과 인삼은 혈류량과 혈류 속도를 늘리는 효과가 있어서 혈압을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고 있는 분들은 주치의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홍삼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현재 드시는 처방약 목록을 담당 의사에게 알려드리고 드셔도 되는지 확인하세요.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특정 약과 함께 드실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와파린처럼 혈액응고를 억제하는 약을 드시는 분입니다. 오메가3도 혈액이 굳는 것을 막는 특성이 있어서 항응고제와 고용량 오메가3를 함께 드시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반 권장량 내에서 드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고용량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에게 알려드리세요.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과 오메가3를 함께 드시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가지 모두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출혈이 잘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기름 성분이라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이 흡수가 잘 됩니다. 공복에 드시면 속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빛과 공기에 의해 산패되기 쉬운 제품이라
개별 포장된 제품을 선택하시고 열과 빛이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칼슘은 골다공증 예방과 뼈 건강을 위해 시니어 세대에서 많이 드시는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칼슘에는 매우 중요한 복용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갑상선약을 드시는 분은 칼슘과 갑상선약을 절대 같은 시간에 드시면 안 됩니다. 칼슘이 갑상선약의 흡수를 방해해서 갑상선 수치가 제대로 조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갑상선약은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이 원칙이고, 칼슘은 저녁 식후에 드시는 방식으로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 철분제와 칼슘도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칼슘과 철분은 체내에서 흡수되는 경로가 같아서 동시에 드시면 서로 흡수를 방해합니다. 철분제는 공복에, 칼슘은 저녁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항생제를 드시는 기간에도 칼슘을 함께 드시면 항생제 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항생제 복용 중에는 칼슘 섭취 시간을 달리하세요. 칼슘은 저녁 식후에 드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그네슘과 함께 드시면 뼈 건강에 더 도움이 되고, 비타민 D가 있어야 칼슘이 잘 흡수됩니다.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세 가지는 함께 드셔도 됩니다. 유산균은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으로 많은 분들이 꾸준히 드시고 있습니다. 유산균에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항생제를 처방받으셨을 때 유산균을 같은 시간에 드시면 안 됩니다. 항생제는 몸 안의 나쁜 균을 없애는 약인데, 동시에 장 안에 유익한 균인 유산균까지 함께 없애버립니다. 항생제와 유산균을 같은 시간에 드시면 유산균이 효과를 내기 전에 사라지는 겁니다. 항생제 복용 중에 유산균을 드시려면 항생제 복용 후 최소 2시간 이상 지나고 드세요. 항생제 복용이 끝난 뒤에도 2주에서 4주 정도 유산균을 꾸준히 드시면 항생제로 줄어든 장내 유익균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산균은 일반적으로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제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제품에 표시된 복용 방법을 확인하세요. 유산균과 비타민C를 함께 드시는 것도 피하세요. 비타민C는 산성이라 유산균의 생존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에도 비타민C가 포함된 경우가 많으므로 유산균과 종합 비타민은 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비타민은 종류에 따라 복용 방법이 다릅니다. 이걸 모르고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는 지방이 있을 때 흡수가 잘 됩니다. 반드시 식사 후에 드세요. 공복에 드시면 흡수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특히 비타민 D는 저녁보다는 낮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를 밤에 드시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인 B군과 C는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후에 드셔도 됩니다. 비타민 B는 에너지 생성과 관련이 있으니 아침에 드시는 것이 활력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철분제를 드신다면 비타민 C와 함께 드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단,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고용량 비타민 C나 칼슘 보충제 복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에서 처리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서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서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것들을 드릴게요. 지금 드시는 건강기능식품과 처방약 조합 체크표, 건강기능식품 주의해야 할 처방약 핵심 주의사항, 홍삼 헤파린 항응고제 출혈 위험 증가, 의사 상담 필수, 홍삼 당뇨약 저혈당 위험, 혈당 모니터링 필요, 홍삼 혈압약 혈압 상승 가능, 상담 권장, 오메가3 헤파린 아스피린 출혈 위험 증가, 고용량 주의, 칼슘 갑상선약 흡수 방해, 2시간 이상 간격 필수, 칼슘 철분제 흡수 방해, 시간 나눠 복용, 칼슘 항생제 흡수 감소, 간격 유지 필요, 유산균 항생제 효과 없음, 2시간 이상 간격, 유산균 비타민C 종합 비타민 생존율 저하, 시간 간격 필요. 오늘부터 실천하는 3가지. 하나, 지금 드시는 건강기능식품 이름을 메모해서 다음 병원 방문 때 의사에게 알리세요. 이거 지금 먹는 약이랑 같이 먹어도 되나요? 이 한마디가 가장 중요합니다. 둘, 갑상선약을 드신다면 오늘부터 칼슘과 복용 시간을 나눠보세요. 갑상선약은 아침 공복, 칼슘은 저녁 식후. 셋, 앞으로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을 시작하기 전에 약사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이거 지금 먹는 약이랑 같이 먹어도 되나요?
약국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5줄로 정리합니다. 하나, 홍삼은 항응고제 당뇨약 혈압약과 함께 드실 때 의사에게 먼저 알리세요. 둘, 오메가3는 와파린 아스피린과 고용량 병용 시 출혈 위험이 있습니다. 셋, 칼슘은 갑상선 약철 분재 항생제와 같은 시간에 드시면 안 됩니다. 넷, 유산균은 항생제와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비타민C 종합 비타민과도 시간을 나누세요. 다섯,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을 시작할 때는 항상 의사나 약사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이 영상, 건강기능식품을 여러 개 드시는 부모님이나 처방약과 함께 드시는 분이 주변에 계신다면 지금 바로 공유해주세요. 나중에 다시 꺼내볼 수 있도록 저장 버튼도 꼭 눌러두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정확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2026년 국가건강검진, 올해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폐기능 검사부터 이상지질혈증 검사비 지원까지 내가 올해 어떤 항목을 받아야 하는지를 생년월일별로 완벽하게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건강검진 같이 보기와 함께 결과표 더 이상 혼자 보지 마세요. 감사합니다.